제가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된 것은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인 반공기독교 정신을 적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당에 입당을 한다면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자, 반공에 공감을 하셔서 이제 입당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로스쿨 교수로서 법률가 양성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당을 결정하게 되신 이유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법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가 그나마 최선인 것이고 네. 선한 양심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고 또 좌파 다수당의 입법 행포를 보면서 네. 정말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국가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단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큰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희망을 얻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광화문 애국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거의 빠지지 않고 할 정도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요. 국가관, 역사관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좀 전파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서는 직접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광화문 애국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찾게 됐습니다. 네, 자, 광화문 애국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을 하셨고요. 좌파의 입법 독재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다 못해 직접 나서게 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교수님을 두고 일각에서는 페미니스트다 이런 비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통일당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전공이 형법이고 범죄와 폭력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주제들을 젠더 영역이라고 해서 젠더 폭력 이렇게 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겹치고 함께 이렇게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형법학자이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법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 관점에서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미니즘을 보면은 요즘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성소수자 그 카테고리에 넣어서 옹호하는 그러한 지금 그 상황으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페미니즘은 전 세계 공산주의 이념 투쟁 방식인 숨겨진 프로파간다입니다. 이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의 입장은 그것에 맞서서 그 실체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형법을 전공하시고 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룰 뿐이지 페미니스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세상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으로서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혹시 이 지지율의 상승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그 지지율 상승의 배경은 2019년 광화문 운동을 주도했던 애국 시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체제 전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체제 전쟁에서 선봉되는 결국은 자유통일당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사상과 이념, 투쟁력에서 너무나 떨어지고 또 이런 체제 전쟁을 이끌 그런 그 의지나 그런 그 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한 데서 자유통일당을 더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번에는 더 강력한 주사파가 민주당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비례정당 추천 후보도 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더 이렇게 자유우파들이 더 뭉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애국 시민들이 각성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주셨고요. 이번 총선을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이종혁 전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보수 인사의 합류로 지금 지지율이 상승했다. 자 이런 평가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자유통일당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지금 현역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함으로써 원내 정당이 된 것은 아마 우리 정당의 역사의 한 장이 될 정도로 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이종혁 전 의원님께서 또 입당을 하시고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메인 언론이 우리 활동 사실을 제대로 알려준다면 더 폭발적인 관심을 끌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네. 그런 그 생각이 상황이 듭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않는 게 네.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유통일당의 당헌이나 정강정책 공약을 보면 대한민국 그 현 체제를 현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홍보를 한다면은 많은 보수 인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정말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정강 정책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FN뉴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자유통일당 활동, 자유통일당의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비례대표 인재가 6명이 영입이 됐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어제 그 인재 영입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네. 6분의 그 청년 비례대표 대단하다고 네, 생각을 당찬 합니다. 포부를 밝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인재들이 하나같이 너무 총명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더구나 그 나이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적인 국가관을 확고히 가졌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유통일당 당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입을 또 필두로 해서 젊은 세대를 이끌어갈 든든한 리더십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영입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비례대표로 영입된 분 중에 한 분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하나 목사였는데요.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을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신념의 정치를 하겠다.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장하나 목사님이 아주 당차게 그 말씀을 잘 하시던데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 그 이념과 그 신념을 좀 구분하는 듯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우리가 이념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념 전쟁, 이념 체계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지나면 그 신념, 의 정치, 뭐 이런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이념과 신념은 구분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념이라고 할 때는 국가 체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구별하는 그런 이념을 말하죠.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이념을 갖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을 갖는가라는 그런 것 두 가지 그 체제를 두고 이념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그 신념이라는 것은 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그 신념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확고하게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체제 전쟁을 다 극복을 한다면은 네. 그런 신념을 갖고 네. 할 수 있겠죠. 예. 자, 어제 장하나 목사께서 이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 보수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말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 정당들이 이 총선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의 총선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짧게 좀 볼까요? 예. 지금 자유통일당의 총선 공약으로 크게 6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반주사파법 제정, 한미동맹 강화, 북한 동포 인권 문제를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중대기업 확대, 그리고 불공정 세금 제도 개혁, 차별금지법 반대, 뭐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는 우리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그 공약이 그 반국가단체의 불법적 활동을 무력화하는 예. 법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공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주사파법이라는 거죠. 네. 그 나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그 체제의 그 이념을 다 이렇게 정리했듯이 우리도 그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지금 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명확하고 가장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좌파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극단적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이 헌법 정신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네, 예. 반주사파법, 자유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법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공약 같은 것으로 세부사항 것들은 또 없습니까?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성소수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옹호하고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정당 종교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전도를 하면은 네. 다른 종교를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것도 어떤 신념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또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그것을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옳다고 하기보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논의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회에는 그것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통과돼서는 네. 안 된다 생각을.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총선 공약들을 네. 실행할 수 있게끔 이번에 원내 진출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법을 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좌익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법이 많습니다. 네. 그 법률들을 걸려내고요.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게 이 한 몸 던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정한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이 원내 진출 가능성 3%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보수 인사를 영입하며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자유통일당의 이런 움직임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